위에서는 1시간에서 4시간, 그 다음에 장에서는 6시간에서 더 이상으로 이제 걸려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가 되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한 음식 같은 그 다음에 좀 막 기름진 음식은 까지도 걸렸어요. 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박사님과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영양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치아씨드 가져왔고요. 오. 그 다음에 브로멜라인, 그 다음에 커큐민은 피퍼린 가지고 왔어요. 오, 이 치아씨드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치아씨드인가요? 네, 예, 이거 치아씨드예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건조한 거고요. 네. 이 치아씨드가 식이섬유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면 이렇게 찰랑찰랑한 젤리 같은 이런 모양이 돼요. 되게 귀엽죠?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 난 귀여워. 그렇다면 이 치아씨드가 네. 소화불량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치아씨드는요,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장에서 이제 위, 소장, 그다음 대장을 거쳐서 우리가 소화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식이섬유소가 이제 소화 기능도 훨씬 더 좋게 해주고 장 운동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굉장히 받쳐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박사님, 치아씨드는 어떤 식물인가요? 치아씨드는요,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자라는 식물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매요. 진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워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적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소화 장애에 이 치아씨드가 아까 그 좋다는 그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앞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이거를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치아씨드는요, 얘네들이 그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냥 먹으면 좀 이제 삼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불려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넣고 이게 하루 정도 불린 거거든요. 하루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열어서, 네. 여기에다가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끈적끈적한, 이렇게. 젤리 같아요. 예. 아. 전 이 치감을 되게 좋아해요. 오독오독하면서도 부드러운 요 맛.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저도 주세요. 드시면 돼요. 먹어볼게요. 예,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요거트하고 이렇게 먹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오독오독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음. 끈적끈적한 느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매끈매끈하잖아요. 그죠?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되게 막 깨처럼 입안에서 겉돌 줄 알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래서 불려서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먹으면 이제 이게 주변에 있는 수분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좀 불편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요거트에 먹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쉽게 먹는 방법도 있나요? 쉽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요즘 다이어트들 많이 하니까. 네. 여기 지금 우리 나눠서 2개를 먹고 제가 레몬즙도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꿀도 가져왔어요. 와, 예. 좋네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 안 하니까 시럽을 넣어서 먹을게요. 나는 그만큼? 그냥 먹어야지. 예. 네. 우리 한번 짠해볼까요? 여기다가 물 더 부어도 되고요. 물을 더 부어서. 자, 그다음 우리 좀 이제 휘저어서. 휘저어서? 자, 저는 그냥 이게 마시기에는 얘가 좀 후루룩 다 들어가니까 네. 물을 조금 건배. 짠. 이런 느낌이구나. 먹을만하죠. 네. 저는 확실히 꿀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단맛이 안 날 때는 좀 뭐라 그러지? 맹맹한 맛이었는데 꿀을 넣으니까 단맛이 나니까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더 넣어볼까? 그럼 박사님, 저희가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좋나요? 하루에 2티스푼에다가 16온스의 물을 넣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드시는
그게 권장량이에요. 네. 그러면 이 궁금한 게 얘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불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 자체에 그냥 물을 부어서 그냥 불리면 되나요? 씻으면 다 나가요. 아,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물 부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통에다가 2스푼 정도 넣고 물 물 부어서 넣고, 하루 네. 정도 뭐 냉장고나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아, 그러면 생각보다 먹기 되게 편하네요. 되게 편해요. 이게 예. 뭐 다른 것들은 조금 먹을 때 불편해서 아무리 좋다고 맞아요. 해도 안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귀찮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편한 것 같네요. 음. 그렇다면 박사님, 우리 뉴트리돔 치아씨드가 왜 좋은가요? 이 뉴트리돔 치아씨드는요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네, 유기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노 GMO, 예, 그러니까 GMO도 없고요. 그 다음에 콩이나 뭐 일단 알러지 같은 물질들이 전혀 들어있죠. 순수한 치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뉴트리돔이군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치아씨드. 예.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네. 그 브로멜라인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브로멜라인은 소화불량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브로멜라인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주로 이제 파인애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파인애플 중에서도 그 줄기, 이렇게 파인애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과육이 그 중간에 줄기 있잖아요. 고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 왠지 이렇게 과즙 그게 있어야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줄기로 이거는 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과즙은 먹고 이렇게 과육은 먹고 줄기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효과가 좋은 건가요?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아, 예.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브로멜라인을 보면 여기 앞에 2400 GDU라고 써 있는데 이 2400 GDU는 뭔가요? 젤라틴 다이제스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젤라틴이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을 얼만큼 잘 분해하느냐라는 그런 유닛이에요. 단인 거죠. 근데 2400 유닛이니까 엄청 센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그러면 소화가 그만큼 더 잘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아이들도 소화 안 됐을 때 그럴 때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아이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2400 GDU니까 이게 활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쵸. 아이들한테는 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드시지 마시고 성인들이 드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러면 언제 먹으면 좋나요? 특히 이제 고기라던가 육류를 많이 먹었을 네네. 때, 예, 그럴 때는 이 브로멜라인이 소화 효소로 아주 잘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이제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 기름 낀 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예, 그런데 그럼 이제 브로멜라인 먹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 튀김을 먹었어요. 그쵸. 예, 네. 그러면 이제 기름하고 그다음 밀가루하고 고구마가 들어있잖아요. 여긴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브로멜라인이 거기선 작용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탕수육을 먹었다. 그럼 이게 부대끼고 좀 소화 안 된다. 그때는 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류 이런 단백질이 많을 때 그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걸 먹고 이제 브로멜라인은 식후에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분해할 게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어떤 상품들을 이렇게 먹기 전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식 전에 먹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거는 식후에 먹어야 되는 네, 거군요.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브로멜라닌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에서 이렇게 유출이 많이 됐는데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일시, 백, 천만 이게 뭐 단위도 너무 길어서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라고 있나요? 18만인가요? 예, 1800만 네. 그다음에 FCC, FCC, 예, 네. 파파인 유닛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파파인도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이게 18,000 유닛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FCC는 푸드 와. 케미컬 코덱스라는 번호인데요. 네. 요것들이 이제 얼만큼 단백질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파파인과 비교해서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데 이게 18,000 유닛이니까 정말 빠르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음식을 먹고 네. 다음 아침 먹었다가 점심 먹었다가 저녁 먹었다 한 이 시간이 사실 다 소화도 안 됐는데 계속 뭔가 음식을 먹는 느낌이거든요. 내려가기 전에 차곡차곡 쌓는 느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소화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입에서부터 대장까지 쭉 소화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입에서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 위에서는 1시간에서 4시간, 그다음에 장에서는 6시간에서 더 이상으로 이제 걸려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가 되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한 음식 같으면 하루 정도. 그 다음에 좀 막 기름진 음식은 3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3일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계속 네. 안 되는 것 같은가? 특히 탄수화물은 한 보통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한 4시간 정도, 그 다음에 지방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장에서만 그렇고요. 특히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물기를 다 빼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대장은 더 많이 오래 걸려요. 예. 그러면 좀 저녁을 좀 한 뭐 일찍 먹고 밤새 조금 비우는 시간이 좀 긴 게 그래서 좋은 건가 봐요. 네. 네, 박사님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왜 파인애플을 대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브로멜라인 대신이요? 네. 네, 파인애플을 먹으면요, 그만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얻으려면 아주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많이 배가 불러서 소화하려고 파인애플을 먹었는데 그것까지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멜라인을 간단히 섭취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농축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소화가 되고 그 부담스러운 것들도 많이 빨리빨리 해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인애플은 좀 많이 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당도도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양제로 먹으면 그런 당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세 번째로 가지고 오신 영양제가 커큐민과 피퍼린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이거는 소화 불량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커큐민이 보통 이제 항염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긴 지금 후추에 들어있는 피퍼린도 같이 있거든요. 이 피퍼린이 그 커큐민의 흡수를 훨씬 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더 개선하고 소화 효소를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후추랑 커큐민이 같이 있는 요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무엇이 있나요? 제일 먼저는 아까 말했던 파인애플하고 그다음 파파야 같이 단백질 분해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매실 같은 거, 그다음 마늘이나 생강, 그리고 후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후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퍼린이 있지만 얘네들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특히 위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가 더 잘 되게끔 도와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사실 한 번만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화불량이 이어지잖아요. 담덕증. 맞아요. 이 소화불량이 잦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는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보통 불규칙하게 먹거나 또는 어떨 때는 많이 먹고 어떨 때는 조금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 그럴 때 훨씬 더 소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위가 딱 멈춰요. 왜냐 모든 혈을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위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당연히 소화불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유당불내증 같이 소화효소가 부족해서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어떤 약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때 소화불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도 그렇고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을 때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박사님과 이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박사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영양제를 소개시켜 주실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스트레스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